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메모리 구조. 자, 일단 우리가 프로그램은 보통 실행될 때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살펴봤듯이 프로그램은 실행될 때 메모리 위에서 보통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변수들은 다 어디에 놓여진다? 메모리 위에 변수가 우리가 만들면 그 변수들이 공간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얘기는 이 하드디스크에서 보통 하드디스크에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결국은 메모리 위에 올려져서 실행되는데 메모리에서 올려질 때 어떤 특정한 포맷을 가지고 올려진다. 메모리 위에 올라갈 때. 근데 그 포맷이 있고 그 포맷은 결국은 프로그램이 어떤 특정한 영역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영역들을 좀 나눠서 프로그램이 메모리 위에 올려진다. 근데 나눠질 때는 어떤 영역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영역들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 크게 보면 네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분할 수 있다.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때 메인 함수 안에 예를 들어서 가로 열고 닫고 int a 플러스 a b c부터 이렇게 변수 선언하고 c는 a 플러스 b 자 그리고 또는 일단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여기서 이제 폼은 돌면서 어떤 일을 또 좀 수행할 거고 그리고 나서 또 할 때마다 프린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와 같은 C 플러스 A, 이와 같은 폼은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 뭐예요? 뭐 물론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 거 이와 같은 것들은 보통 코드 또는 명령어에 명령어. 그래서 이와 같은 명령어들은 어디에 놓여지냐면 이 텍스트 영역. 그래서 어떤 텍스트 영역이란 특정한 영역에만 이렇게 놓여지고 그리고 데이터 영역에는 지금 우리가 이 예제에서는 만들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전역 변수나 정적 변수 뭐 정적 변수가 뭔지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크게 문방해요. 전역 변수들 함수 바깥에 만들어지는 이런 변수들은 이 데이터 영역에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데이터 영역에 위치되어진다. 그리고 스택 영역은 좀 중요한데 스택 영역은 우리가 함수 안에 만들어 둔 이런 A와 B와 C와 같은 이런 변수들은 어디에 스택 영역 안에 놓이게 되고 이 스택 영역은 또 마찬가지로 어떤 메모리의 특정한 영역으로 구분되어서 만들어진다. 어, 이 스택 영역 안에는 이 지역 변수도 있고 또는 뭐 매개 변수도 있고 복귀 주소 매개 변수도 있고 복귀 주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지역 변수이다. 어, 지역 변수하고 자동 변수하고는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동 변수하고는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 안에 놓여 있다고 해서 지역 변수이고, 그리고 이 변수들은 함수가 실행되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실행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의미로 자동 변수라고도 보통 부른다. 그리고 힙 영역이 있는데 힙 영역은 어,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룰 내용이고, 그래서 핵명령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가 필요하지 않으면은 또 반납하는, 그러니까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받고, 그리고 필요 없으면 반납하는 그와 같은 영역을 우리는 힙 영역이라고 우리는 부른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그 영역들을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영역들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얘네들은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있는 메모리 위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와 같은 형태로 올려지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스택 영역과 힙 영역, 데이터 영역, 텍스트 영역으로 각각 하는 그 역할에 따라서 영역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메모리 할당과 해제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아까 그 그림을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메모리 할당과 해제부터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메모리 할당과 해제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정적 방법과 동적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방법들은 다 뭐다? 정적 메모리 할당 방법으로 메모리를 할당했다. 정적 메모리 할당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 크기가 컴파일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이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시점, 그리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컴파일하는 시점에 이 메모리에서 어떤 특정한 공간을 할당받을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하는 중간에는 더 이상 크기가 바뀔 수도 없고, 그리고 위치도 바뀌지도 않아요. 자, 근데 만약에 처음에 결정된 크기보다 더 큰 입력이 들어온다면 처리하지 못할 것이고, 더 작은 입력이 들어온다면 남은 메모리 공간 낭비될 것이다.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만들어두면 컴파일하는 시점에 오케이, 어, 100이라는 크기만큼의 배열을 이렇게 쭉 만들어 두겠죠. 이미 메모리 공간 안에 이만큼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여태까지 사용을 했는데, 근데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은 뭐냐면, 프로그램의 실행 중간중간의 메모리를 할당 받고 필요하지 않으면은 반납하는 방법을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메모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방법이고, 이와 같은 방법을 지금 같이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여기 이제 뭐 그림은 그냥 참고로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나 얼마만큼의 공간 필요합니다 하면은 이제 그만큼 공간 할당 받고, 나 사용 다 했습니다 하면 이제 뭐 돌려주는 이와 같은 절차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동적 메모리 할당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이거 왜 필요하냐, 그리고 우리가 왜 이걸 사용해야 되냐, 이제 이해를 하는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두고, 여기에다가 구조체하고 스튜던트라는 구조체 변수에다가 1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배열 100개가 만들어지고, 자, 만약에 이렇게 되고, 이 구조체 안에는 학생 정보들이 있어요. 이제 뭐 학생 이름도 있고, 여기는 학생 아이디도 있고, 그리고 학생의 성적, 뭐 A, B, C, D 또는 뭐 이런 성적들이 있겠죠. 성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 한 명에 대한 성적이 있고, 이제 이걸 100명, 학생 100명에 대해서 이제 하겠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학생이 어떤 학교에는 학생이 5명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학교에는 학생이 1000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두면 5명 있는 학생들에서는 나머지 그 49개가, 즉 95개가 낭비되는 거고, 1000명이면은 또 모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간이 모자라게 돼. 근데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발생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쓰냐 하면은 동적 메모리 할당을 사용하는 동적 메모리 할당. 그래서 우리 이번 학기에 자료구조 학습할 때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어, 공부하게 된다. 동적 메모리 할당은 도대체 뭐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 아까 봤던 이 메모리 구조를 좀 이해를 같이 하면서 좀 이해를 해볼게요. 그 일반적인 전형적인 동적 메모리 할당 소스 코드, 그 코드는 보통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어, 메인 함수에 int pi. 자, 이렇게 되면 이 pi라는 포인트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 포인트 변수는 함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지역 변수들은 다 어디에 만들어진다고 했죠? 스택 공간에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택 공간 안에 pi라는 공간이 그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 변수는 뭘 저장할 수 있는 거다? 인티저 변수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어요. 자, 오케이. 자,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처음 보는 내용인데, 이 처음 보는 함수가 있어요. mor로 있고, 가로 열고 닫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이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크기만큼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 주세요. 동적으로 할당해 주세요. 동적으로 공간 확보해 주세요라는 뜻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안에 들어가는 여기는 이만큼 크기만큼 할당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이즈 오브 중 가로 열고 닫고 하면 인티저면 인티저 크기가 몇 바이트인지를 물어보는 변수이고 4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에멀로 함수는 4바이트만큼을 공간을 할당해 주세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럼 도대체 얘는 어디에 공간이 만들어지냐? 이 에멀록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은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힙이라는 공간에 만들어져요. 힙이라는 공간에 자 만들어지고 이 여기에 특정한 크기가 아니지 이제 4바이트라고 했으니까 4바이트 공간만큼 만들어졌어요. 자 만들어지고 근데 이 만들어진 공간은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4000번지 위치에 만약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작 주소가 4000번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4000번지 공간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얘는 이 만들어진 곳의 주소를 어떻게 하냐면은 반환해요. 나는 방금 어디에 만들었습니다라는 만들어진 위치를 반환하고 그래서 두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데 할당받은 메모리 위치를 알려줘요. 4000번지죠. 제렉스 4000번지. 그리고 할당받은 메모리의 자료형도 알려줘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4바이트를 만들었고 그런데 이 공간을 우리는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만 이- 인티저의 이 표시가 인티저고 이 표시는 포인트 변수란 뜻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인티저의 주소 형태로 나는 이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이 PI 변수 안에 이 내용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PI 변수 안에는 뭐가 들어가겠어? 여기 안에는 뭐 어떤 값이 저장될까요? 왜냐면 시작 주소니까. 그래서 JX 4000번지가 저장이 된다. 그리고 얘는 이 PI 변수는 JX 4000번지고 JX 4000번지에 가보면은 인티저 데이터가 들어있다.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다양한 일들을 쭉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데이터를 읽고 쓰고 일을 할 것이고 사용을 다 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간을 free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용 안 하겠습니다 하고 반납을 하면 된다. 전형적인 코드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 실제 사용하는 부분을 조금 자세히 한번 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그 공간을 만드는 게 morlog이라는 함수고, 이 함수는 사이즈 크기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는다.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할당을 어디에 받냐 하면 힙 공간에 할당을 받는다를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나머지 아까 방금 얘기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C올록, M올록 비슷한 함수이고, 아까 M올록 같은 경우에는 인자 크기만 받았는데, 여기에는 크기도 받고 개수도 받아요. 그러면 해당하는 크기만큼 몇 개 할당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보통 C올록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뭐 M올록하고 C올록하고 아주 유사한 형태이고, 그래서 M올록하고 C올록은 뭐야, 보통 에몰록을 많이 사용을 한다. 근데 시올록은 크기와 개수도 같이 지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하면 됩니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을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조체 하나 만들고 이제 구조체 만든다는 게 이제 구조체 선언을 하고 이런 형태의 구조체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스트럭처 이그젬플 P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변수는 뭘 하는 거냐면 이 구조체의 주소를 담는 변수에 이게 이제 주소 담는 변수 하나 만들어 두고 오케이. 자, 이제 이게 이제 방금 우리가 봤던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영역이죠. 자,
어디에 공간 만들어 달래요? 여기에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 10 명령의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근데 얼마만큼 크기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물어봐요. Size of structure example. Size of structure example. 자, structure example이면은 이 크기이고 얘가 실제 크기가 얘는 10바이트, 얘는 4바이트니까 14바이트 크기가 되겠죠. 근데 14바이트 크기를 몇 개? 두 개 만들어 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4바이트 크기만큼을 두 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할당받아요. 할당을 받, 일단 할당을 받았죠. 할당을 받고 할당받은 곳의 주소를 예를 들어서 얘가 제로엑스 4000번지다. 예를 들어서 제로엑스 4000번지에 있다. 이제 시작 주소가. 그럼 이 제로엑스 4000번지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대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로엑스 4000번지가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중괄호 열고 닫고 이 부분을 왜 했냐면 이 부분은 이제 형변환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형변환이라는 것은 이 주소가 제로엑스 4000번지 주소인데 이 주소 형태는 이 주소 형태는 스트럭처 이그젬플 구조체의 주소 형태입니다라고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한마디로 이 4000번지는 4000번지인데 이 4000번지에 가보면 이 4000번지에는 스트럭처 이그젬플의 주소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만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만들어진 크기만 있고 이 크기 이곳에 가보면 이곳에는 이 구조체의 주소입니다라고 이제 알려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이제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오류를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을 할당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이 다 가득 찼어요. 가득 찼으면 더 이상 공간 할당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겠죠. 자, 그러면은 이 P 안에는 얘가 4000번지를 할당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이상 할당 받을 공간이 없으면은 널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 주소를 줘요. 그러면 더 이상 공간을 할당 못 받았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공간을 할당 못 받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할당 못 받고 할당 못 받는 건 이제 얘는 예외 처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을 경우 이제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어, 자, P 우리가 구조체에 접근할 때 얘가 이제 주소죠. 그럼 주소로 접근하고 주소인 경우에는 멤버를 접근할 때는 뭘로 한다고 그랬죠? 화살표. 화살표로 뭐 넘버하고 1. 그러면은 여기 이제 1이 들어가겠죠? 얘가 이제 넘버고 얘가 뭐 네임이니까. 자, 그리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이 부분은 이 변수 안에 배열 안에 어떤 값을 집어넣을 때는 스트링 카피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값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복습을 하면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변수 안에는 우리가 문자열을 집어넣을 때는 문자 하나는 집어넣을 수 있는데 문자열인 경우에는 스트링 카피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보통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 자,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나서 p 플러스 1 했어요. p 플러스 1. P가 뭐죠? 주소인데 구조체 주소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4000번지예요. 자, 4000번지고 근데 구조체 주소면은 이 구조체 플러스 1이면은 구조체 크기만큼 플러스 1 해줘야 되죠. 4000 구조체 크기 하나가 몇 바이트예요? 아까 얘가 14바이트예요. 자, 14바이트면은 4014. 자, 14. 사실은 이제 1D가 되겠죠. 14니까. 16진수니까 0x 0x 공사 0x 1d가 되겠죠. 그래서 1d 위치에 1d 이렇게 되면 1 플러스 1 하면은 14바이트만큼 증가할 거고 14바이트는 0x 401d가 될 것이고
401 뒤에 넘버 하면은 얘가 되겠죠. 여기에 이 위치에 얼마? 2라는 값 집어넣고 또 이 위치에 킴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자, 이와 같이 결국은 이 힉 영역의 공간을 우리가 만들고 힉 영역에다가 뭘 할 수 있다? 값을 읽고 쓸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 P하고 네임하고 프린트F에서 P에 넘버하고 네임 출력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출력이 될 것이고, 이제 만약에 얘를 출력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뭐 아마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하고 사용을 다 했으면은 얘 공간은 나 이제 사용 다 했습니다 하고 해제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힙 영역에 만들어지는 공간은 변수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무슨 변수가 만들어지나 하면은 이름이 없는 변수가 만들어져요. 이 스택 영역 안에는 우리가 만들 때 변수에 이름이 있어요. P와 같은 이름 또는 뭐 A와 같은 이름 또는 썸이라는 이름, 이와 같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힙 영역에는 변수는 만들어지는데 이름이 없는 변수가 생겨요. 오케이. 그래서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죠? 주소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주소는 어딘가에는 저장을 해둬야겠죠. 그래서 그 주소를 어디에 저장했다? 스택 영역. 그 지역 변수, 뭐, 물론 뭐 다른 공간에 저장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택 영역 안에 주소를 저장을 해뒀다라는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